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른 거예요. 아, 나 이제 정말 늙었구나. 무릎이 시큰거려서가 아니에요.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얼굴이 보여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전화기는 조용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을 뜨게 만들었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평생 허약한 몸으로 살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날카롭게 늙어간다는 것의 비밀을 꿰뚫어본 사람이었어요. 바로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의 강의에 학생이 한 명도 오지 않았던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그는 말했어요.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허약하고 혼자였고 세상에게 외면당한 사람이 어떻게 나이 들수록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내가 나이 드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겠구나. 라고요. 자, 시작합니다. 1단계 고통 인정. 늙는다는 것에 두려움을 직시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든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퇴직을 하던 날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자는 고통에 지배당한다. 마침표 고통을 직시하는 자만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나이 드는 게 싫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괜찮아, 아직 젊어. 아직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두려움을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진다는 걸요.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두렵다.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게 첫 번째 변화였어요. 고통을 직시하는 것. 그게 강해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중간 퀴즈.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1. 고통을 무시하고 즐거운 일만 생각한다. 2. 고통을 직시하고 인정한다. 3. 고통받는 자신을 책망한다. 정답 2. 고통을 직시하고 인정한다. 2단계 욕망 해체. 나이 들어도 집착하면 고통만 남는다. 그 다음에 찾아온 건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겼던 것들. 지위, 인정, 성공. 그것들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옛날에 내가 팀장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모임에 가면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빛이 슬슬 다른 곳을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너무 아팠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실현될 수 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마침표 욕망이 클수록 고통도 크다. 저는 그 말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 과거의 지위, 다른 사람의 인정, 젊었을 때의 체력과 능력. 이것들은 이미 바꿀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과거는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신기하게도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나야. 그게 충분해. 욕망을 줄이는 것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였어요. 3단계 고독의 발견. 혼자 있는 시간이 황금이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자식들 집에 자꾸 전화하고 모임에 나가려고 억지로 시간을 만들었어요. 혼자 있으면 왠지 내가 나고자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마침표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운명이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야? 했어요. 혼자 있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 시간. 온전히 나만의 시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의 시간을 너무 두려워했다는 걸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필요한 존재로 보이려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했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저를 지치게 했던 거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나이 드는 것이 조금은 덜 무서워졌습니다. 중간 퀴즈. 쇼펜하우어가 고독에 대해 말한 것은 1. 고독은 피해야 할 불행이다. 2.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운명이다. 3. 고독한 사람은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정답 2.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운명. 4단계 의지의 전환.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힘을 찾아라. 저는 한동안 너무 외부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어요.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고, 손주가 예쁘게 크면 내가 보람차고, 친구가 나를 알아봐주면 내가 기분 좋고. 그런데 그것들은 항상 내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식은 자기 삶이 있고, 손주는 바쁘게 크고, 친구들도 저마다 사정이 있어요. 그걸 기다리다 보면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에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느냐에 달려있다. 행복의 열쇠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가 얼마나 외부에 의존해왔는지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산책이든 책 한 페이지든 글 한 줄이든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하루가 내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외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5단계 지혜의 축적. 경험은 최고의 자산이다.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세상을 바꾸는 걸 보면서 솔직히 주눅이 들 때가 있었어요. 스마트폰도 잘 못 쓰고 유행어도 모르고 새로운 기계들은 낯설고 나는 이제 뒤처진 사람인가 싶었죠.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음은 속도를 가졌지만 노년은 방향을 안다. 경험이라는 이름의 지혜는 어떤 젊음도 살 수 없는 것이. 그 말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60년 넘게 살면서 얻은 것들. 실패해봤고 배신당해봤고 기쁨도 슬픔도 겪었어요. 그 모든 경험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나는 느리지만 들리지 않는 방향을 알고 있어요. 나는 유행은 모르지만 세상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자산이에요. 살아온 시간 자체가 나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거예요. 중간 퀴즈. 쇼펜하우어가 노년의 경험에 대해 말한 것은 일 경험이 많아도 젊음 앞에서는 무력하다. 이 경험은 어떤 젊음도 살 수 없는 지혜다. 3노년은 속도가 없으므로 불리하다. 정답, 이 경험은 어떤 젊음도 살 수 없는 6단계 무관심의 평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참 이상한 일이죠.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더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를 노인 취급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옷을 이상하게 입은 건 아닐까? 저 집은 자식들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나 마침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끝없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어요. 저는 평생 남의 시선의 노예로 살았던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실험을 해봤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 가는데 그냥 편한 옷 입고 나갔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책 읽었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시선을 의식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결코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나로 사는 법을 찾는 것이에요. 7단계 죽음의 직면. 죽음을 알면 오늘이 다르게 보인다. 이 이야기는 꺼내기 무겁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가고, 형제가 아프고,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마침표.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쇼펜하우어는 놀랍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할 때 오늘 하루가 비로소 소중해진. 처음엔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면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뒤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내가 누구에게 잘 해줬는지, 무엇을 즐겼는지를 한 번씩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하루도 살아다. 이 하루가 선물이었다.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줬습니다. 중간 퀴즈. 쇼펜하우어가 죽음에 대해 가르친 핵심은
이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짐으로 피해야 한다. 이 죽음을 직면할 때 오늘이 소중해진다. 3. 죽음은 늙은 사람만이 생각해야 한다. 정답, 이 죽음을 직면할 때 오늘이 소중해진다. 8단계 완성됐나. 잘 늙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이 8번째 이야기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늙는다는 게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침표 몸이 건강하면 잘 늙는 거다. 마침표 자식들이 잘 되면 잘 산 거다. 남들한테 대접받으면 성공한 노년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쇼펜하워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노년은 완성된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 늙은 사람이다. 그 말이 마음에 착 달라붙었어요. 잘 늙는다는 건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이의 나로서 내가 온전히 나다운 것. 그게 완성이에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충분히 살고 있다. 나는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느꼈고, 충분히 사랑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